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창원은 제조업을 필두로 다양한 산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죠. 이런 창원의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얼마 전 새로운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창원산업진흥원 장동화 신임 원장과 함께 창원 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장동화 원장님께서는 3번의 창원시 의원, 또 1번의 경남도의원을 역임을 하셨죠. 이번에 이렇게 4대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 소감을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책임감이 아주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는 오랜 정치 의정활동 경험과 또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정의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산업 현장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성장 경제 기반 조성이라는 역할을 통해 창원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실현 등 창원 산업 경제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안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밖으로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대형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등을 유치해 창원 산업 발전의 핵심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창원산업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2015년 5월에 출범한 이래 창원시 산업정책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기능과 중소벤처기업 및 전주기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실정보한 중소벤처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창원시 소재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개발의 선두주자로 기계, 자동차, 해양조선, 주력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기반의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으면 앞으로도 방위산업, 모빌리티, 수소산업 등 UAM 등 창원시 특례시의 중점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재 육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전략으로 창원시 미래 50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국가산단 2.0 개발 사업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국가산단 2.0의 좀 세부적인 업무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밑그림은 좀 그려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 국가산단 개발 사업은 홍남표 시장님과 또 김영선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국가산단 2.0 개발의 필요성은 1974년도에 창원 국가산단이 생겨서 우리나라 고도성장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 창원의 과거 50년을 풍요롭게 한 실질적인 창원 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서 현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사실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빅 제조업에 대한 창원만의 강점과 창원 국가 산단 20개 산업단지에 약 16,000개의 기업이 제도약을 위해 우리 기업과 산업진흥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50년 창원 산단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창원시의 미래 50년 먹거리 준비하기 위해서 창원 제 국가산단인 국가산단 2.0 계획이 준비된 것입니다. 앞서 질문하셨듯이 국가산단 2.0 세부적인 업무와 진흥원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은
국가산단 2.0은 창원의 중견 중소기업이 연구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 있는 첨단 제품을 생산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산단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도 있어야 되고, 지원시설 또한 연구 프로그램 국비 유치, 고급 인력 확보 등 신규 북구지 확보 등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제 기계 가공을 뛰어넘어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창원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 또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연구 및 기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창원의 지금 북면 동업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포화된 창원 국가산단의 대체부지이자 미래 50년의 창원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산업 육성 부지로서 매우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가산단 2.0 개발은 창원시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3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15군데를 발표했는데, 실제 용인에 삼성에 제안한 용인 빼고는 14군데 중에 저희들 생각을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가 후보지에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수요자는 대기업, 방산 방위 산업이니까 대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사업의 우리 진흥원의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기업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수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은 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향서를 내고 있고, 또 지역에 지금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의향서를 내는 지금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잘 밑거름을 잘 그려서 지금 제2국가산단이 우리 미래 50년 먹거리를 먹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밑거름을 잘 그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창원시 북면 일대에는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지 않나 싶어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유치를 위해서 원자나 방산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산 특구 지정이 되면은 입주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제2국가산단 후보지가 북면 동업지역이라서 김영선 지역구인 김영선 국회의원께서 현재 방산부품연구원,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유치할 수 없는 연구 기계 장비라는 이런 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용역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방산부품연구원이 이렇게 차원에 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예산은 한 4천억, 그리고 연구원들이 한 500명 정도 가량 우리 창원에 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기 때문에 구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고, 또 현재 지금 이제 창원이 광역권은 대부분 다 광역도시는 그린벨트를 묶여가 있는데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창원만 그린벨트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창원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 기업 육성 및 지원 전문기관 우리 산업진흥원이 입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진흥원에 약 41명의 석박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50년의 창원 산업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이 창원 국가산단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 이 스마트 산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수요자인 기업 대표자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관 위주로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공급자에게 중요 이익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진보라든지 또 수요자의 체감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표자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스마트화 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수요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비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업 대표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컨설팅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도 했고 방산 분야도 상당히 호황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원전, 방산 호황기 시기에 좀 맞춰서 여러 사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시각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창원의 방산 그리고 원자력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분야의 호황기는 2021년도에 호주에 약 1조 원의 K9 자주포 수출을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약 23조 정도로 방산 수출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약 100조 가까이 수출할 예정이라서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7년 글로벌 방산 수출 4강 진입을 하기 위해서 방산산업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중심에는 우리 창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방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유기적인 방산 협의회를 잘 구축하고 있고 또 지역 내 육군정비창이라든지 해군 군수산업부라든지 군과 국방기술품질연구원, 그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산 관련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적지는 창원입니다. 방위산업 호황 시기에 우리 창원이 어떻게 방산산업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말씀 드리면은 우리 진흥원에서는 약 3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산업 R&D 활성화입니다. 방산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출 대상 국가라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수출에 대비한 핵심 부품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은 방산 중소기업은 이에 대비와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방산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한 정부 과제를 연계 지원해서 그렇게 방위산업 R&D를 먼저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산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방산산업은 국가의 존립과 부흥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폐쇄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그 방위산업과 관련된 산항, 관련, 군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발굴해서 즉시에 방산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른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확정해서 수출이라든지 기술 협력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방산산업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한 적극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산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제품을 제작해서 수출을 도출하고 있고 또 이를 기반한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방산 부품이라든지 제품을 납품을 통한 간접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단독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방산 수출을 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방산 수출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하고 또 그 방산 수출 전문가와 수시로 방산 사절단을 정례적으로 파견도 하고 또 거기에 바이어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창원시에서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중심에 또 진흥원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창원시에서 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창원시가 지금 그 수소 산업의 모든 장비 구축이 약 80, 전국에서 80%가 창원에 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수소 산업 육성은 딱 3가지 전략으로 해서 첫 번째는 액화수소 생태계 기반을 조성을 하고 두 번째로 청정수소 원전 기술 확보해서 활용을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수소버스 대량 보급을 위해서 생태계 조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먼저 액화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액화수소 수소 액화 플랜트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에서는 9번째고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 플랜트 공사로서 6월 중에 사실 준공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산업진흥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하이창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루에 5톤 액화수소를 생산할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에 준공 예정이고 현재 3톤가량은 확보가 됐는데 2톤가량은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정수소 원천 기술 및 그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원에서 기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를 모두 포집해서 블루산소를 생산하고자 지금 얼마 전에 CO2 포집 설비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CO2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수소버스 대량 보급을 위해 수소 충전소 10개를 안정적으로 지금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원에 수소 관련 기관들을 유치하고 또 관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 창원시 안에 수소 충전소가 한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그 창원시 팔령동에 최초로 이제 충전소 구축이 되었고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5개 구청에 10개의 충전소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그 성주동에 창원터널 충전소가 구축이 되고 12월에는 진해 신항만에 화물 전용 그 충전소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2015년 12월에 수소차 중점 보급도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소차 보급이 꾸준히 이제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데 승용차는 약 1,453대, 버스는 약 5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승용차는 한 1,900대, 그리고 버스는 한 90대 보급될 예정으로 우리 수소 산업진흥에서는 즉시에 충전소를 구축해서 그 수요가 차질 없이 대응한 날 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소가 늘고 있긴 하지만 직접 수소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수소 요금이 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고금리 물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에너지 원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킬로그램당 8,000원을 유지하기가 창원시에서는 많은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4월 1일부로 킬로그램당 9,4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으로 항만 물류 분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창원특례시 권한으로 항만 관리권 넘겨받고 이제 신공항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만 물류 분야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지금 항만 물류 분야가 좀 어려운 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그 항만 물류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흥원에서는 시정 목표인 제 세계 7대 항만 물류 도시 도약을 위해서 창원시 물류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향후 10년간 지역의 중장기 물류 로드맵 및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물류 도시 건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물류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부터 창원의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40년도에 진해 신항이 계획할 예정이고 예. 또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2029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대규모 지금 물류 기반 시설이 구축이 본격화되고 또한 항마 물류 산업 및 연관 산업들 의 인력 수요가 나날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전문 물류 인력을 중장기 관점에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물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그 인프라 및 교육 여건은 사실은 첫 발을 내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한 육성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올해부터 창원시 물류 전문 인력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물류 산업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창원 지역 물류 인력 및 양성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또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역의 그 창업 기업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창업자들이 사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사실은 자금 문제하고 인재 유치입니다. 자,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마음 맞는 동료가 있더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작업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또한 높은 월세로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업무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우수한 수도권에서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유치를 하더라도 마땅한 수도권의 입맛에 맞는 주거 공간이 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채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달에 창원 창업 지원 주택을 팔령동에 지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원 입주한 창업 기업가들이 지원을 위해서 지원 주택 내에 창원시 창업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또 도와주고 있고 또 다양한 거기에 경남 창업 지원센터도 있고 창업 지원의 기관 및 시설들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글로벌 창원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베드타운이 조성이 필요로 하고 네. 또한 이 베드타운을 창원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베드타운이 단순히 주거만한 공간이 아니라 먹거리, 놀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 어떤 조성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산업공단 내에 구조고도화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흥원에서 이 산자부 땅 내에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만을 위한 휴식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즐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유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산업과 문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창원에 있는 청년 창업자나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우리 특례시에서는 첫 번째로 창원시 청년기술 창업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 단계에 우리 창업하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8개월간 약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해서
창원 특례시에 어떤 글로벌한 스타트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세 번째는 창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창원시 창업지원센터와 창원시 1인 창조기업센터를 통해서 청년 창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1년간 그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 사업화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멘토링을 하면서 창업 엑셀레이팅을 통해 성공 창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흥원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또 고용 안정,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신임 원장으로서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끝으로 방송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들어볼게요. 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 수출, 그리고 방위산업이라든지 원자력, 그리고 UAM 등 다양하게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과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서 산업진흥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에는 시민 여러분들께 또 기업인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원과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공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신임 원장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